산소의 농도를 기준으로 말합니다. 보통 대기 중에 포함된 산소의 농도는 21%, 서울 시내 산소의 농도는 20.5%입니다. 지하 공간처럼 환기가 안 되거나 공기 오염이 심한 곳은 산소 농도가 18에서 19%까지 떨어집니다. 하지만 공기가 비교적 깨끗한 곳의 산소 농도는 21.5%, 이 강원도 산속의 산소 농도는 22%까지 올라갑니다. 불과 1~2%의 차이가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도 있지만 대기 오염도를 나타내는 ppm 단위로 환산을 하면 10,000에서 20,000 ppm의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소 농도가 22%일 때 사람은 쾌적함을 느낍니다. 산소 농도가 15에서 19.5%까지 떨어지면 집중력이 약해지고 두통과 구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심장과 폐 이상이 있는 사람은 병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8% 이하로 산소 농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7분 이상 노출이 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산소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미국 산타페시에서는 환자를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바로 산소 치료다. 산소 치료는 챔버 속에 있는 환자들에게 산소를 공급한 후 압력을 높여주는 것이다. 이 병원이 문을 연 것은 2년 전. 그동안 수백 명의 환자들이 산소 치료를 받고 병세가 호전됐다고 한다. 산소 치료를 받기 전에 저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몸이 아팠고 점점 더 상태가 극도로 나빠서 어떤 치료도 효과가 없었죠. 그런데 이 산소 치료가 제 생명을 구해주었습니다. 산소 치료는 제 상태를 회복시켜준 유일한 치료법이죠. 5, 6년 동안 저는 꼼짝없이 누워 외출도 못했어요. 환자들이 마시는 산소는 병원 외부에 있는 액체 산소 탱크에서 공급된다. 그리고 압축 공기로 챔버에 압력을 가한다. 과연 산소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취재진은 당뇨 합병증을 치료했다는 환자를 찾았다. 산소 치료를 받기 전 언어야 씨는 당뇨로 발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남편의 발 상태에 대해 매우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치료법이 없다고 했기 때문이죠.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던 언어야 씨. 그는 마지막으로 산소치료센터를 찾았다. 치료를 받고 난 후 언아야 씨의 발은 몰라보게 호전됐다. 약 한 달 만에 언아야 씨의 궤양은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고압 산소 치료는 세포의 대사 작용에 영향을 끼치고 DNA의 특정 유전자를 발현시켜 손상된 조직에 새로운 혈관이 자라나도록 만듭니다. 뇌에 손상이든 아니면 발에 상처든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 치유됩니다. 아주 획기적인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뇨 치료와 병행했던 산소 치료. 과연 산소는 썩어 들어가던 발을 어느 정도까지 치료할 수 있을까? 취재진은 다시 언아야 씨의 집을 찾았다. 족구 궤양으로 잘라야 했던 그의 발을 직접 확인해봤다. 산소 치료를 받은 지 약 2달. 그의 발은 궤양의 흔적만 남아있을 정도로 깨끗해졌다. 다리를 잘라야 했던 언아야 씨는 지금 걸어다닐 수 있을 정도로 병세가 호전됐다. 주말이면 아들 손자와 함께 공원에 산책을 하러 다닐 정도다.
취재진은 산소 치료의 효과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양계장에서 오랫동안 생활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닭을 공기가 맑은 곳에서 생활하도록 했다. 닭들이 옮겨진 곳은 속리산 자락. 물 좋고 공기 좋은 장수마을 구병리였다. 산소 농도가 서울보다 약 1% 높을 만큼 공기가 좋은 곳이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토종닭과 양계장의 닭은 눈에 띄게 달랐다. 활동성과 털색, 윤기 등 산속에서 생활한 토종닭이 모든 면에서 뛰어났다. 공기 좋은 속리산에서 생활한 후 양계장 닭들의 건강 상태는 어떻게 달라질까? 육 주 후 취재진은 다시 속리산을 찾았다. 양계장 닭들은 한눈에 보기에도 달라져 있었다. 움직임이 거의 없었던 닭들은 제대로 잡을 수 없을 만큼 활동적으로 변했다. 6주 전보다 털도 많이 나고 윤기도 흘렀다. 같은 닭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속리산으로 오기 전의 혈액과 비교해 닭들의 건강 상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분석해봤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면역 글로불린 수치. 양계장에 있을 때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면역 글로불린의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혈청학 검사에서 면역 글로불린 수치가 정상 수준으로 양계장에 있을 땐 높았던 것들이 맑은 공기 속에서 생활하면서 정상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봤을 때 맑은 공기, 즉 오염되지 않은 공기를 호흡함으로써 건강해지고 그리고 생리활성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또 외형적으로 봤을 때 털이 윤기가 난다든지 빨리 자란다든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소모하는 산소의 양은 약 700g. 호흡을 통해 사람의 폐로 들어온 산소는 혈액을 타고 약 60조 개가 넘는 각 세포로 이동한다. 이 중 산소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뇌다. 과연 뇌로 보내진 산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취재진은 산소 농도가 낮을 때와 높을 때 두뇌 활동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산소 농도가 19%일 때 집중력 테스트, 덧세 문제를 푸는 것이다. 단순 계산 문제를 푸는 테스트에서 점수는 34점이 나왔다. 30%의 산소를 마신 후 다시 계산 문제를 풀도록 했다. 점수는 산소 농도가 낮을 때보다 약 10% 올라 40점을 기록했다. 표준과학연구원에서 3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집중력을 실험한 결과 산소 농도가 높을 때 에러율은 줄어들었다.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산소 농도가 30%일 때 정답률이 높아졌다. 저산소 농도일 때는 그 신체 각 내부에 또 혈액 속에 산소를 충분하게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신체 각 부위가 충분하게 활발히 작용을 못합니다. 따라서 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 기억력을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기억력이 더 좋아질 수가 있고 더 나빠질 수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뇌는 인체로 들어오는 산소 중 30%를 사용한다. 태어날 당시 뇌에 산소가 부족해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커티스. 커티스는 3살 때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
커티스는 초산하였고